고대의 지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에 과도하게 개입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서유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고 바람이 없으면 물은 고요하다. 바람은 파도의 원인이며 고요한 물은 바람이 없는 결과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각자의 원인과 운행 법칙이 있습니다. 마치 한 송이의 꽃처럼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야 마침내 활짝 필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인과 순환의 고리가 있습니다.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운명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정해진 궤도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인과에 참여할 때 당신 또한 그들의 복과 화를 감당해야 합니다. 저절로 오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사람이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저 정해진 윤회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외부인은 개입할 권리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은 본래 고통이며 오직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인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운명에 대한 가장 큰 존중입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등산객이 산을 오르던 중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느리게 걷는 짐꾼을 만났습니다. 등산객은 이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짐꾼은 정중히 거절했지만 등산객은 그것이 단지 예의상의 말이라고 생각하고는 마음대로 짐꾼의 등에서 짐을 덜어냈습니다. 뜻밖에도 힘 조절을 미처 하지 못한 짐꾼은 땅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등산객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심리학에는 허위-합의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제시할 때 다른 사람도 자신과 똑같이 생각할 것이라고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당신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움을 주지만 오히려 두 사람 모두를 난처한 상황에 빠뜨립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는 것은 종종 좋은 마음으로 나쁜 일을 하게 만들어 자신도 모르게 원망을 사게 됩니다. 오랜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A가 이혼한 후 B는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느 날 B는 우연히 A가 택시 운전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B는 사범대학 졸업장과 준수한 외모를 가진 A가 더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B는 주도적으로 A에게 연락해 온라인 교육을 하는 친구에게 A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말하며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A에게 맞는 직업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A는 운전하는 것이 자신의 선택이며 이 일을 정말 좋아한다고 대답했습니다. B는 포기하지 않고 A가 단지 자신에게 폐를 끼칠까봐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여 그녀를 대신해 이력서를 써서 바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던 A는 이 말을 듣고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줄래. 언제나 네가 옳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네 생각을 나한테 강요하잖아.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직업을 바꾸고 싶지 않아. 알아들었어. 결국 두 사람은 다투고 절교했습니다. 오랜 우정도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당신이 완전히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지나친 집착으로 항상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의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뜻대로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공감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당신의 친절은 그저 성가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가심은 그들에게 번거로움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압니다. 그들은 자신이 자기답게 살도록 허락하고 다른 사람도 그들의 방식대로 살도록 허락합니다. 소위 잘못된 책임감을 거두십시오. 자신의 일이 아닌 것에 신경을 덜 쓰십시오.
인생의 번뇌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운명에 공감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공감은 연민이지만 과도한 공감은 재앙이 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더 불쌍히 여길수록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운명을 짊어지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 씨에게는 사촌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릴 때 그의 아버지는 산업재해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직업이 없어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동정심의 하 씨는 주도적으로 사촌 동생의 생활비와 학비를 그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지원했습니다. 사촌 동생이 졸업하자 하 씨는 마침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예전 집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그에게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촌 동생은 그곳에서 4년 동안 살았습니다. 4년 후 사촌 동생의 재정 상황은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을 돌려주는 것에 대해 먼저 언급한 적이 없었고 이사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 씨는 아마도 사촌 동생이 적응할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하 씨는 신혼집으로 옛집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사촌 동생은 화제를 돌리며 이사를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집세가 너무 비싸다는 핑계를 대며 하 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몇 년 더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를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 씨가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직접 문 잠금 장치를 바꾸고 그때부터 사촌 동생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지만 한계가 없다면 그 도움은 단지 자신을 이용당하게 만들 뿐입니다. 푸서월은 일찍이 기파설 프로그램에서 말했습니다. 자신을 잘 관리하고 선을 행하되 다른 사람을 구제하지는 말라. 어떤 구덩이는 각자 스스로 넘어져 봐야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겁난은 오직 자신만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 위에서 누구나 어려움을 겪게 되며 정상이든 심연이든 모두 스스로 걸어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깨우칠 수 있는 것은 결코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고난과 시련입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결코 도리가 아니라 바로 현실과의 충돌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지 않는 것은 무정하고 냉정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는 바로 그들이 탈바꿈하는 황금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의로 개입한다면 무심코 그들의 성장 법칙을 깨뜨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카를 융은 일찍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생각조차 가져서는 안 된다. 태양처럼 그저 빛과 온기를 발산하라. 각 사람은 햇빛에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부시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따뜻하다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햇빛을 피합니다. 모든 물고기가 같은 바다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인생에서 누구나 다른 사람의 의지를 바꾸고 싶었던 때가 있습니다. 차이를 보면 동화시키고 싶고 잘못되었다고 느끼면 고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살게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자신을 지치게 하고 많은 고통을 겪게 할 뿐입니다. 책 인생은 살만하다에서 쿄코는 남편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7세의 중매를 통해 의사 나카무라 미스오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호감을 느끼고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쿄코는 남편이 손님 접대를 매우 좋아하고 돈을 물쓰듯 쓰며 집안의 지출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 그들의 삶이 항상 궁핍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술에 중독되어 매일 퇴근 후 술을 마시고 집에 올 때는 항상 만취 상태였습니다. 쿄코는 여러 번 충고했고 심지어 이혼을 빌미로 강요했지만 겨우 며칠간의 평온을 얻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남편은 여전히 제 버릇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바꾸려고 노력할수록 그는 더욱 반항했습니다. 다툼은 계속 반복되었고 그의 일도 부진해졌으며 삶의 동력을 잃었고 그녀는 점점 더 우울해지고 원망하며 정신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삶이 이렇게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남편을 바꿀 수 없다면 그녀는 자신을 바꾸는데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가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자 그녀는 뜻밖에도 그의 좋은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낭비가 심했지만 마음씨가 착하고 항상 보답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술을 좋아했지만 인격은 여전히 매우 좋았고 주변 친구들 모두가 그를 좋아했습니다. 쿄코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 온갖 방법을 쓰는 대신 자신을 번뇌에 빠뜨리기보다는 그들의 장점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압박을 내려놓는 것은 바로 자신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넓은 들판과 같이 고정된 선이 아닙니다.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방향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끝없는 기쁨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열정일 수 있습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어떤 독립적인 영혼의 존재를 받아들이십시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차이를 받아들일 때 삶은 단지 단조로운 색깔만 있는 것이 아니게 될 것이며 세상은 그 다양성 덕분에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한 포럼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러는 거야 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한 답변이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 말의 본질은 도덕적 속박이며 사랑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제게 한 친구가 있는데 그녀와 어머니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아주 젊은 나이에 이혼하고 일하면서 두 딸을 키우며 삶의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딸이 자신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고 조건 좋은 시댁을 찾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공장장 아들을 선택했는데 그와 결혼하면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그녀는 결혼해야 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본색을 드러내 게으르고 술과 유흥에 빠져 자주 만취하여 아내를 폭행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이혼을 제안했지만 모두 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3년 후 남편은 그녀가 외도했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지푸라기였고 그녀는 마침내 이혼을 결심하고 그 숨 막히는 결혼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어머니의 관계에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강요가 자신의 결혼과 인생을 비극으로 몰아넣었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 또한 억울함을 느꼈는데 그녀는 단지 딸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두 모녀가 갈등을 겪을 때마다 예실이 다시 거론되고 끝없는 논쟁이 상처 주는 말들로 가득 찬 채 계속되었습니다. 프랑스 사상가 엘베시우스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상처가 발생하는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강요당하고 속박당한다고 느끼며 점차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부부든 부모 자식이든 각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답안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답은 누구도 같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좋은 마음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은 그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고집스럽게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통제하여 가까운 사람을 낯선 사람으로 만들고 가정을 감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한 사람을 위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존중입니다. 한 기자가 자신의 사촌 동생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대도시에 남아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노력 덕분에 3년 후 그는 번화한 도시에서 자리를 잡았고 동시에 많은 경험을 쌓고 상당한 수입을 얻었습니다. 한편 그의 사촌 동생 한 명은 고향에서 한가한 일을 하며 지냈지만 수입은 높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이 일은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촌 동생이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와서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는 항상 충고했습니다. 젊음은 유망한데 네가 지금 하는 일은 큰 의미가 없어.
이 기회에 대도시로 와서 시야를 넓히고 기술을 더 배워야 해. 하지만 사촌 동생은 항상 무시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큰 야망이 없었고 한가로운 삶을 좋아하며 가끔 게임을 하며 즐겼습니다. 이것이 그를 매우 화나게 했습니다. 어떻게 젊음을 그렇게 무의미한 일에 낭비할 수 있어? 여러 번의 설득 끝에 마침내 사촌 동생은 사직하고 공무원직을 포기한 뒤 도시로 와서 창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전문 기술과 학위가 없는 사람에게 대도시에서 안정된 삶을 꾸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돈을 거의 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압박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 고향에 있을 때는 월급이 높지 않았지만 자유로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항상 곁에 있었고 삶은 여유롭고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자 외로움과 생계의 부담이 그를 숨 막히게 하고 점점 더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촌 동생을 고향에서 떠나도록 강요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각자에게 맞는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여정입니다. 모두가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두가 같은 목표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경험을 이용해 그들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에게 맞는 길이 그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도움보다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각자는 자신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길과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과거에 무엇을 겪었는지 모르고 더욱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둠을 훔친 사람에서 말했듯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걷도록 강요하는 대신 자신을 비추고 자신의 여정을 계속하십시오. 함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맹자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병은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의견을 제시하고 비판하거나 지도하는 습관,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큰 결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각 사람은 인식, 경험, 관점,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일찍이 한 젊은이가 천중실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글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읽어본 후 천중실은 글이 그저 평범하다고 느꼈지만 좋은 마음에서 그는 여전히 답장했습니다. 꽤 괜찮으니 계속 노력하세요. 그 젊은이는 편지를 읽고 매우 흥분하여 즉시 농사를 포기하고 전심전력으로 창작의 길을 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그의 문학의 길은 매우 험난했고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 또한 어렵고 비참해졌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무심한 격려 한마디가 자신을 이런 공영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천중실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매우 후회했습니다. 그 후로 이 일을 떠올릴 때마다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괴로웠고 더 이상 감히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조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삶에서 누군가가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는 종종 그들을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우리는 경험자의 위치에 서기를 좋아하고 처세술을 모르는 사람을 보면 조급하게 도리를 설파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마워할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홍루몽에서 설보체는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보옥이 공부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녀는 그가 마음을 닫고 공명의 길에 전념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임대옥이 잡서를 읽는 것을 보고 그녀는 그를 알면 그런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고 성격을 망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수연이 옥을 착용한 것을 보고 그녀는 귀족 집안의 아가씨는 화려하게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가보옥은 번거롭게 느끼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본래 청백한 아가씨가 어찌 천민들처럼 낚시질을 배우는가. 설보체의 의도는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대관원의 자매들은 점차 그녀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우주훈근 일찍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노력은 진심을 다해 다른 사람에게 도리를 설파하는 것이다. 말이 많을수록 상대방은 반감을 느끼고 당신과 소통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좋아하는 것의 본질은 오만이며 자신의 관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는 욕망이며 통제욕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당신의 인식이 다른 사람보다 반드시 높다고 할 수 없으며 당신의 경험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지도하는 것은 그들이 당신에게서 등을 돌리게 하고 관계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수양이 된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며 함부로 그들의 삶에 대해 가르치거나 개입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가장 억제하기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을 지도하려는 욕망입니다. 건원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집 앞에 눈을 쓸고 다른 사람의 지붕 위 눈은 걱정하지 말라. 인생에서 각자에게는 넘어야 할 자신만의 고해, QH가 있습니다. 비바람과 폭풍 속에서 아무도 진정으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다른 사람의 운명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깨우침을 당하는 사람은 없고 오직 스스로 깨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자비입니다. 국학대가 정세강은 한 강의에서 말했습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인과에 개입하지 말라.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운명을 바꾼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파장은 당신에게로 쏟아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인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운명을 존중하는 것이며 또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세상 만물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강제적인 개입은 단지 질서를 뒤엎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꿀은 보약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조언이 때로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으며 그것이 평탄하든 험난하든 그것은 모두 그들 자신의 선택이며 또한 그들의 책임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 자신의 삶을 잘 살고 다른 사람을 강요하지 않으며 그들의 운명을 흔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선한 일을 하되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인과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도리로 만사를 꿰뚫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능력은 한 방울의 물에서 대양을 보고 한 알의 모래에서 전체 사막을 보는 능력입니다. 이 50가지 문장을 완전히 이해하면 당신은 그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1. 시야가 넓은 사람은 덜 따지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 덜 원망합니다. 한가할수록 따지기 쉬워집니다. 2. 친절과 사랑은 모두 무료이지만 값싼 것은 아닙니다. 친절에는 날카로움이 필요하고 사랑에는 이성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80층에서 내려다보면 온통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2층에서 내려다보면 온통 쓰레기입니다. 사람이 높은 시야를 갖지 못하면 온통 문제만 보게 될 것입니다. 넓은 사고를 갖지 못하면 사소한 일에만 얽매이게 될 것입니다. 4. 때로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너무 중요한 위치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에 더 신경 쓸수록 그것이 바로 그를 가장 자신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5.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당신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칭찬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만족시켜야 할 것은 오직 자신뿐입니다. 6. 신뢰는 종이 한 장과 같습니다. 한 번 구겨지면 아무리 펴도 결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마십시오. 당신이 속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가장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7.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안심시킬 만큼 충분한 돈을 벌었을 때 비로소 단순하고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 불평할 시간을 줄이고 노력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8. 도리는 누구나 알지만 슬플 땐 슬프고 화날 땐 화나고 울 땐 웁니다. 마음속의 고통은 이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9.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도 비관하지도 마십시오. 복이든 화든 마주해야 하고 좋든 나쁘든 지나갈 것입니다. 분노는 단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용해 자신을 벌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시.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굳이 마음에 담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위한 자리가 없는 관계에 굳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움 때문에 항상 당신 곁에 있어준 사람을 버리지도 마십시오. 11. 당신보다 뛰어난 사람은 당신을 비웃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당신보다 못한 자만이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은 본능이지만 침묵하며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12. 사람은 본래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야 과시하고 애정이 부족해야 쉽게 변심합니다. 당신의 과시는 내면의 공허함 외에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13. 영화는 너무 인정이 많아서 항상 헤어진 사람들에게 다시 만날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작별은 영원합니다. 14. 앞을 보지도 않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현재에 산다면 당신은 더 이상 번뇌가 없을 것입니다. 삶이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은 단지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15.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때로 말조차 할 수 없습니다. 16. 당신이 누군가를 100번 도와주다가 어느 날 80번만 도와주면 그들은 당신의 모든 은혜를 잊고 겨우 70번 도와준 사람과 친해지려 할 것입니다. 17. 당신이 몇 살이든 어떤 유형의 사람이든 너무 쉽게 사람을 믿는다면 그것이 당신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2. 다른 사람에 대한 당신의 친절은 사탕 한 알과 같아서 먹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지른 잘못은 흉터와 같아서 영원히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19. 어떤 사람은 평생 임시방편으로 살다가 마지막에야 깨닫습니다. 서로를 계속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기꺼이 그의 결점을 포용하게 만드는 사람, 그가 바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20. 아무리 힘들어도 삶은 계속됩니다. 현실은 잔혹하여 아무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싸우지 않으면 이길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평화를 방해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누군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선량함입니다. 사람으로서 자신의 방식으로 빛나기만 하면 되고 다른 사람의 등불을 끌 필요는 없습니다. 21. 조금 더 참으면 후회가 몇 번 줄어들 것입니다. 조금 덜 다투면 물러설 계단이 몇 개 더 생길 것입니다. 조금 덜 들으면 불필요한 번뇌가 줄어들 것입니다. 가혹한 말을 덜 하면 더 많은 퇴로를 남겨둘 수 있습니다. 22. 당신이 두려워할수록 당신을 괴롭히고 싶은 자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감히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조금 더 강해지면 오히려 그들이 당신의 환심을 사려 할 것입니다. 23.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은 하루 종일 늦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뜻을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들과 함께 꿈을 좇는 길 위를 달리는 것입니다. 24. 인연이 있다면 비록 놓치더라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인연이 없다면 비록 만나더라도 결국 헤어질 것입니다.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이별에는 구실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만약이 없고 오직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25. 당신이 아무리 진실해도 의심하는 사람을 만나면 당신은 여전히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순수해도 교활한 사람을 만나면 당신도 계산적인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당신이 아무리 순진해도 현실적인 사람을 만나면 당신은 그저 웃음거리일 뿐입니다. 26. 한 사람의 수양은 그가 평온할 때가 아니라 화가 났을 때 드러납니다. 한 사람의 이성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아니라 주변이 혼란스러울 때 드러납니다. 27. 점차 나는 더 이상 많이 설명하지 않고 내 감정을 나누지도 않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스스로 소화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해하는 사람은 저절로 이해할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정말로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28. 아무리 큰 불행을 만나더라도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여전히 살아남는 것입니다. 살아만 있다면 희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슬퍼도 계속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29.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과거에 잠기지 않고 미래에 너무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30.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당신 자신이 알면 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는 스스로 즐기거나 감당하면 충분합니다. 힘든 날은 노력해서 이겨내고 좋은 날은 즐기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31. 이 세상에는 본래 완벽한 사람이나 일이란 없습니다. 너무 완벽한 감정은 동화나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현실은 평범함 외에도 상처, 고통, 그리고 쓰러진 후 다시 일어서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32. 만약 작은 실패 하나에 일어서지 못하고 몇 마디 나쁜 말에 안절부절 못한다면 당신의 시야는 너무 작은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소통을 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넓은 기품을 가져야 합니다. 33. 잃어버린 것 때문에 계속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잃어버린 사람과 잃은 다른 사람이 만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당신도 소유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에게 속한 것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34. 인생에서 가장 기억할 만한 것은 당신이 가난할 때 돈을 빌려준 사람, 당신이 어려울 때 뒤에서 지지해준 사람, 당신이 고통스러울 때 동고동락한 사람, 당신이 아플 때 돌봐준 사람, 당신이 아무것도 없을 때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한 사람, 그리고 당신이 무지했을 때 정성껏 이끌어준 사람입니다. 35. 차에는 기름이 있고, 휴대폰에는 배터리가 있고, 카드에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전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스스로 핸들을 잡는 것만 못합니다. 36. 앞으로 나아갈 이유는 단 하나면 되지만 물러설 이유는 100가지나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자신이 비겁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100가지 이유를 찾지만 정작 자신이 전사임을 증명하기 위해 단 하나의 이유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37.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항상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너무 신경 쓴다면 그것은 그들을 위해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신의 몫만 잘하고 이기적이지 않고 자만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신을 신격화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을 더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38. 당신의 삶에 너무 많은 사람을 초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마음에 닿을 수 없다면 그들은 당신의 삶을 비좁고 어지럽게 만들 뿐입니다. 외로움은 주변에 친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함께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39. 잃어버릴까 두려워 소유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잃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40. 이 세상에는 항상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아도 상대방이 아무리 좋아도 서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고 나쁨은 하나의 문제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41. 언제든지 당신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42. 바라건대 당신이 나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자신을 얽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결코 한계가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자신을 어렵게 만들지 않는 한 말입니다. 42. 예측하기 어려운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억지로 추측할 필요 없습니다. 꿰뚫어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멀리 하십시오. 굳이 알아내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인생은 짧고 경험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에게 바쳐야 합니다. 40점. 당신이 화를 내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충분히 너그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슬픈 것은 당신의 마음이 충분히 넓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불안한 것은 충분히 침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고통스러운 것은 충분히 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우울한 것은 충분히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질투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 충분히 뛰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44. 아무리 많이 겪어도 생각할 줄 모르면 만리 길을 가도 그저 우편 배달부와 같습니다. 45. 당신을 가장 번거롭게 하는 사람이 종종 당신의 귀인입니다. 당신을 가장 피곤하게 하는 일이 어쩌면 바로 당신의 장기일 수 있습니다. 46. 매일 우유를 마시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우유를 마셔도 매일 우유를 배달하는 노동자만큼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일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에 앉아 우유를 마시는 고객만큼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평입니다. 47. 쉽게 흥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약자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강한 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종종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냉소적인 사람은 내면이 약하기 때문이고 질투심 많은 사람은 마음이 충분히 굳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8. 한 사람이 올바른 위치에 있으면 그는 천재입니다. 잘못된 위치에 놓이면 그는 그저 쓸모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올바른 위치를 찾으면 당신은 하늘을 나는 용입니다. 잘못된 위치를 찾으면 당신은 땅을 기는 벌레일 뿐입니다. 49. 한가로움은 때로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가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결정합니다. 어리석음도 때로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어리석음을 깨닫는지가 그가 도달할 수 있는 높이를 결정합니다. 50. 왜 아는 것이 많을수록 삶이 고달플까요? 왜 많은 강좌를 들어도 현실을 바꿀 수 없을까요? 왜 열심히 공부해도 여전히 막막하고 불안할까요? 왜 많은 도리를 읽어도 여전히 삶을 잘 살지 못할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당신이 너무 많은 답과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단지 외부에서 답을 찾아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답을 사려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공부가 아니라 게으름, 더 정확히 말해 지름길을 사는 것입니다. 공부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하고 공식이나 비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시행착오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당신에게 힌트를 줄 수는 있지만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방법과 답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면 대부분은 그들이 당신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 변화에 대한 많은 글을 썼을 때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말이 많다. 당장 돈 버는 방법을 알려달라.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진리는 없습니다. 적용하기만 하면 성공하는 돈 버는 공식도 없습니다. 각자의 자원, 환경,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두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모두에게 공통된 공식이 있었다면 아마도 신이 이미 오래전에 그것을 공표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부자고
모두가 좋은 삶과 행복을 누린다면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단지 기성품 답을 원할 뿐 자신의 인식의 감옥을 깨뜨릴 방법을 찾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거나 성공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영감 정도입니다. 당신이 직접 배울 수 있는 것은 기술뿐입니다. 당신이 배울 수 없는 것이야말로 지혜입니다. 기술은 전수할 수 있지만 지혜는 스스로 깨우쳐야 합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직접 방법을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방법은 당신 스스로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자원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성격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협력 방식을 찾아야지 다른 사람의 성공 경로를 억지로 모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는 너무 조급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고 단지 머리를 쓰지 않고도 따를 수 있는 명확한 답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이 약점을 이용하여 온갖 종류의 답을 팔고 있습니다. 숏폼 영상 플랫폼의 지식 대가들부터 교육 전문가, 수많은 실용 기술 서적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앞다투어 답을 팔고 있어 곳곳에 방법이 넘쳐나고 어디에나 해답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머릿속은 온통 핵심 포인트로 가득 차 있지만 정작 진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바퀴 돌고 나서야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모든 답, 기술, 경험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어느 순간 그것들이 자신의 경험과 결합하여 갑자기 깨달음을 얻게 할 때, 아, 그렇구나. 그제야 비로소 그것들은 진정으로 우리 것이 됩니다. 책에서 배운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뿌리 깊이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입니다. 학습은 지식을 가져다 주지만 깨달음은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오직 스스로 깨달았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져 신념이 되고 점차 당신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학창시절 독해 시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높은 점수의 문제는 항상 글의 요지를 요약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혹은 한 문장으로 핵심 내용을 개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결코 당신이 외울 수 있도록 완전한 답을 미리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말해주는 도리 또한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어느 날 당신의 마음속에서 갑자기 깊은 생각이 번쩍일 때 그것이 바로 당신 인생의 진정한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승이든 어떤 책이든 당신이 답을 찾는 것을 도울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당신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낫습니다. 단순히 답을 주는 것은 우리의 생각할 권리를 빼앗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해로운 것입니다. 항상 당신에게 기성품 답을 주는 사람들은 사실 당신의 사고를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생각하기 싫어하는 점을 이용하여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행동을 조종하고 여러 수법으로 이익을 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숏폼 영상 플랫폼에서 많은 전문가, 교육 대가들이 우리에게 답을 주려고 경쟁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들의 속임수는 탄로나고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조종하거나 우리에게서 이익을 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상업 경제의 본질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을 찾거나 교육 강좌에 참여하며 교육 대가들을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들로부터 관점과 명언을 널리 인용하며 우려스러운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1%를 차지하는 책 읽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99%를 차지하는 더 이상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플랫폼의 부상은 책을 읽지 않는 99%의 사람들이 책을 좋아하는 1%의 사람들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학구적으로 보이고 깊이 있는 인식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한 사람의 가장 매력적인 인상 중 하나이며 이러한 콘텐츠의 보급은 바로 그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학구적이고 인식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돕습니다. 왜 인터넷에서 음모론이 쉽게 퍼질까요? 음모론은 단순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더 이상 단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같은 논리로 왜 패스트 지식이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그것들은 깊이 있는 사고를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을 마치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것처럼 보이게 돕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콘텐츠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한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들이 대화 주제를 추구한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위 대화 주제란 사회적 교류에서 과시할 수 있는 콘텐츠로 개인의 이미지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습 효과 측면에서 보면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백, 심지어 수천 년 동안 전해져 온 고전 서적으로 그 가치는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역사는 가혹한 선별 과정입니다. 시간의 시험을 통과한 콘텐츠만이 고전이라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둘째는 고전적이고 이성적이며 깊이 있는 글로 독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듯한 느낌을 주며 깊은 사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패스트 지식, 즉 재가공된 콘텐츠입니다. 이것들은 책 요약, 시각적 연기, 대립 토론, 그리고 갈등 조장을 통해 확산 효과를 얻기 위해 제시됩니다. 넷째는 현재 유행하는 숏폼 영상으로 인터넷에서 복사한 글과 과장된 시각 효과 및 음악을 결합하여 감정을 자극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네 단계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유형인 패스트 지식과 숏폼 영상이 현재 가장 보편적이며 99%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빠져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만약 처음부터 껍질이 벗겨진 해바라기 씨를 먹고 껍질이 까진 사탕수수를 먹고 자율주행차를 운전한다면 당신은 결코 스스로 해바라기 씨를 까거나 사탕수수를 씹거나 운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숏폼 영상보다 더 깊은 해악을 숨기고 있습니다. 숏폼 영상을 볼 때 적어도 당신은 자신이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볼 때 당신은 자신이 배우고 있다고 착각하며 오락과 인식을 혼동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의 창시자들은 대부분 철학자나 사상가가 아니라 프로그램 진행자 출신입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진행자는 연기 능력에 가장 뛰어나고 대중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항상 연기와 지혜를 혼동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행합일, 즉 알과 행동은 하나라는 개념의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사실 지행합일의 지지희는 우리가 보통 책에서 얻는 지식이라고 이해하는 지와 다릅니다. 지행합일의 지는 잠재의식에 스며든 이해, 즉 참된 알, 진정한 지식입니다. 듣고 읽어서 얻은 지는 단지 표면적인 지식, 즉 빈이론일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듣거나 읽기만 하면 이미 안다고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말해주는 모든 도리와 답은 사실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것들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가 당신 자신의 실제 경험과 결합하여 당신을 깨닫게 할 때, 아, 그렇구나. 그제야 비로소 그것들은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 순간에 이르러서야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당신이 배운 것을 지식이라고 부르지만 당신이 깨달은 것이야말로 지혜입니다. 당신이 직접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 또한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것들이 뇌에 들어가 당신에 의해 사색되고 검증되고 소화되어 당신만의 인식으로 변할 때 그제야 비로소 그것들은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됩니다.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알은 참된 알미여야 하며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당신의 일부가 된 이해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안다고 말할 때 그것은 기껏해야 들어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소위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바로 노자가 말한 도다오입니다. 도는 법칙이며 원리이며 본질이며 사물의 진상입니다. 우리가 이 수준까지 이해했을 때 비로소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모든 지식과 기술은 진정으로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의도적으로 훈련하여 그것들을 우리 자신의 본능으로 만들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통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지, 량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지란 무엇인가? 왕양명은 말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것, 그것이 양지다. 다시 말해, 당신이 고려하거나 따져볼 필요 없이 바로 착수하면 즉시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당신이 여전히 실행 단계를 생각해야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지행합일은 암과 행동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안다면 당신은 반드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소위 안다는 것은 실제로는 자신이 안다고 착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나중에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나는 알지만 여전히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들에게 다시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정말로 자신이 안다고 확신합니까? 소위 알지만 여전히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세상의 가장 큰 역설입니다. 육조 단경의 사상적 정수는 이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계율을 지킬 필요 없고 몸이 바르면 좌선할 필요 없다. 만약 마음이 이미 청정하다면 어찌 억지로 계율을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 사람이 진정한 경지에 이르렀다면 어찌 억지로 선정을 강요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며 인화는 자화만 못하고 자화 또한 신조만 못합니다. 한 사람의 화합의 최고 경지는 바로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자화의 경지에 이른 것이며 거기서부터 통합된 힘이 생겨납니다. 견고한 결혼은 전장의 동료애와 같아야 하고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하며 하나의 집단처럼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끝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세상의 진상입니다. 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좋은 제품도 아니고 가치도 아니며 감정적인 위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들의 영혼을 달랠 수만 있다면 그들은 기꺼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소위 1000명을 아는 사람, 영혼의 등급이 매우 높은 사람들은 영혼의 죄수처럼 여겨집니다. 그들은 여러 생에 걸쳐 수행하여 깊은 지혜를 가졌고 인간의 본질을 쉽게 꿰뚫어 보기 때문입니다. 60점 수준의 사람은 보통 자신이 70점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잠재력으로 분명 80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90점 수준의 대우를 받기를 기대하며 안 되면 80점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80점 수준의 회사 눈에는 그들은 기껏해야 50점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를 운명의 길로 이끄는 신호들입니다. 당신이 놓쳤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당신을 최종 운명에 더 가깝게 밀어붙이는 단계들일 뿐입니다. 오해받는 것은 모두의 공통된 운명입니다. 하지만 누가 감히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당신이 한 사람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두 사람이 아무리 잘 맞더라도 그를 집으로 데려오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마치 한 송이의 꽃처럼 멀리서 바라볼 때는 매우 아름답지만 굳이 꺾어서 집에 꽂아두려 한다면 그것은 당신 눈앞에서 금방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것은 본래 당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을 상처 입힐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신 인생의 한 단계가 끝났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만법이 새로 생겨나고 만물이 변화합니다. 오직 두 사람이 진정한 자신감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비로소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입을 열면 그들은 이미 형상에 빠지고 환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정한 지기만이 이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고수는 항상 이야기를 하고 어리석은 자는 도리를 설파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명한 행위는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현실이 아닌 희망 속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의 최고 경지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인식은 점점 더 뚜렷하게 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이 이미 오래전에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인식이 다른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인식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일단 누군가가 칭송받으면 그는 단 한 번의 실패도,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즉시 신화에서 악마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신처럼 숭배하거나 악마처럼 여기지만 그를 평범한 인간으로 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최고 경지는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이 있는 사람은 만물을 포용하고 모든 것과 조화롭게 살며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아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들은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며 그 자신감은 다른 사람 앞에서 과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진상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의 진실을 꿰뚫어 본 후에도 여전히 그것을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사람, 그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정한 고수입니다. 모든 남자는 자신이 보호해 줄 수 있는 여자를 찾고 싶어 하고 모든 여자는 자신이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찾고 싶어 합니다. 책 읽기는 점점 더 사치스러운 일이 되고 독립적인 사고는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그것들의 가치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단 1%의 사람만이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알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99%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끌리고 조종당하고 착취당할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깨어나지 않는 한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능력이 자신의 신미안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치가 없을 때 자신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덕행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미래에 인간은 점점 더 이기적이 될 것입니다. 각자는 완전히 독립적인 개체가 되어 자신만의 꿈에 잠겨 아무도 서로에게 빚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회가 이상적인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닭과 개의 울음소리가 서로 들리지만 죽을 때까지 왕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슬프게 들릴 수 있지만 시대의 쓰라린 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기를 찾기 어렵다고 느끼고 스스로 자신의 고독한 아름다움에 빠져 결국 평생을 외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심리치료사들은 남성 환자들이 종종 엄청난 일에 대한 환상을 품고 여성 환자들은 온 세상의 사랑을 받는 환상을 품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와 욕구입니다. 각자의 최종 사명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이 되고 싶은지를 일찍 깨닫는 사람이 자신의 이상적인 버전에 더 빨리 가까워질 것입니다. 인생은 투자와 같아서 항상 평균값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평균값은 바로 당신 마음속 가장 깊은 갈망, 당신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항상 당신에게 기성품 답을 주려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주도적으로 생각하기를 싫어한다는 약점을 파악하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명분으로 당신의 행동을 조종한 후 당신에게서 이익을 취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빨리 이해할수록 자신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더 빨리 찾게 됩니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마치 각자의 개성을 짓밟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사회의 공통된 기준에 따라 발전하고 싶다면 당신은 반드시 자신의 독특한 특징을 버려야 합니다. 당신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내가 아닙니다. 내 눈에 비친 나의 모습도 내가 아닙니다. 내 눈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야말로 납니다. 누군가 당신을 좋아할 때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영혼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일깨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평온을 유지하고 자기 자신이 되면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싫어할 때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배척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당신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은 신경 쓸 필요 없이 단지 자신답게 살면 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것들은 종종 당신이 자신에게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단지 당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인류의 물질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정신은 더욱 모호해집니다. 사람들이 방황할수록 그들은 영혼의 공감, 마음의 위안과 같은 무형의 것들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대중 심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인간성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 아는 것이 미래 상업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 머릿속에 모든 것이 옳다면 왜 당신의 지갑에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만약 당신이 갈망하는 삶을 만드는 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결국 당신은 원하지 않는 삶에 대처하기 위해 아주 많은 시간을 써야 할 것입니다. 광활한 인파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지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주치는 그 순간 당신이 그것이 바로 자신의 진화임을 알아챌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감히 마주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껴안으십시오. 밖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내면으로 돌려 자신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을 해결하십시오. 내관하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한 사람은 쉽게 마음속의 집착과 장벽을 깨뜨리고 거기서부터 빛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성공하게 두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지도 화내지도 마십시오. 세상 만물에는 정해진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계몽시키려 하지 말고 누구를 바꾸려 하지도 마십시오. 각자에게는 자신이 읽은 책, 자신이 겪은 상처, 자신이 저지른 실수, 자신이 걸어온 길,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극복해야 할 것은 단지 소통뿐만 아니라 인식, 계층, 신념, 그리고 수많은 다른 격차와 같은 더 깊은 장벽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길은 바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 끊임없이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의 심리와 행동의 작동 논리를 이해하며 거기서부터 우주 만물의 운행 법칙과 질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그의 천박함을 증명할 뿐입니다. 반대로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미래의 가장 중요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인식이 대중을 훨씬 뛰어넘을 때 당신은 절대로 환영받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얻는 것이 반드시 복은 아니며 잃는 것이 반드시 환은 아닙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정박지가 있고 누구나 자신만의 배가 있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고 인연이 없으면 애써도 만날 수 없으며 인연이 오면 모이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집니다. 사람은 영원히 자신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모든 수입은 결국 인식의 전환입니다. 하지만 인식은 숏폼 영상을 보거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본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고요한 사색의 순간에서만 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성공하기 위해 교활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두꺼운 낫가죽과 단단한 심장을 가져야 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정직하고 자신을 잘 숨기지 못하며 직업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도태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보기 어려운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거울을 볼 때조차도 비친 모습이 반드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는 불완전 대칭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무언가에 부딪혀 반사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자신을 느끼고 자신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탐욕, 게으름, 향락에 대한 탐닉, 모든 것은 단지 우리 영혼의 반영일 뿐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진리입니다. 선량한 사람은 종종 이용당하고 진실한 사람은 종종 속임을 당하며 신뢰는 종종 배신당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은 종종 만만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반대로 소인배는 항상 쉽게 성공하고 투기꾼은 종종 원하는 것을 얻으며 일단 사람이 나빠지면 돈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사회적으로 숭배받습니다. 수단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 롤모델이 되고 한계가 없는 사람들이 쉽게 정상에 오릅니다.
원숭이 앞에 바나나 한 개와 돈다발을 놓으면 원숭이는 확실히 바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돈으로 많은 바나나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숭이의 어리석음을 비웃지만 실제로는 인간도 종종 비슷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사람들 앞에 돈과 인식을 놓으면 대부분은 돈을 선택할 것입니다. 너무나 적은 사람만이 인식이 돈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 전체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행복, 심지어 건강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을 얻고 싶다면 말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초원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다음 해 봄이 되어 온갖 꽃이 만발할 때 당신이 얻는 것은 말 한 마리가 아니라 말 한 무리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자의 사고방식이며 약자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들은 토끼를 보지 않으면 매를 놓지 않지만 토끼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는 잊어버립니다. 원인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결과만 기대하고 모든 것을 운에 맡깁니다. 사고방식의 작은 차이 하나가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한 사람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두 사람이 아무리 잘 맞더라도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닐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과 같이 당신은 서서 그것을 감상할 수 있지만 굳이 꺾어서 집에 꽂아두려 한다면 그것은 당신 눈앞에서 금방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강할 때 그들은 당신을 존경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단지 조금 더 나을 뿐이라면 그들은 당신을 질투할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당신을 존경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당신을 시기할 것입니다. 공격과 방어 전략은 군사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의 각 개인에게도 매우 적합합니다. 절대로 누군가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어떤 성인이든 다른 사람에 의해 바뀔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결혼하기 전에 철저히 알아보고 분별하고 선택하여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 당신이 바꿀 필요 없이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부유하거나 가난한 것은 핵심이 아니며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부자는 복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복을 누릴 뿐입니다. 복이 다하면 다시 가난해집니다. 가난한 사람이 근면하고 절약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복을 짓는 것입니다. 복이 충분하면 부유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유하든 가난하든 사람이 성장할수록 한 가지 진리를 더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이 평온하게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매일 우유를 마셔도 우유의 종류가 아무리 좋아도 매일 힘들게 우유를 짜는 농부만큼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들의 수입은 그들이 공급하는 우유를 집에 앉아 마시는 사람들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진정한 공평입니다. 한 사람이 성숙했다는 신호는 한 가지 도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당신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 평가는 단지 그들 자신의 내면을 반영할 뿐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것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인터넷의 원래 목적은 우물안 개구리들이 시야를 넓혀 외부 세계를 보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터넷은 수많은 우물안 개구리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동의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들은 세상이 단지 우물 입구만큼 크다는 공통된 인식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들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어깨에 비범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바로 청의입니다. 청의는 누설할 수 없으므로 그들의 운명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명품은 항상 그것에 걸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팔립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가 단지 그 물건의 가치와 같다면 당신은 아직 그것에 걸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후광이 그것을 가릴 만큼 충분히 크다면 당신은 자신을 꾸미기 위해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부자들이 수수한 옷차림을 하는 이유입니다. 거친 옷 한 벌과 천 신발 한 켤레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한 소녀에게 말하십시오.
겉으로는 항상 즐겁고 걱정 없어 보이지만 사실 깊은 내면에서는 이해받고 보호받기를 갈망하고 있어. 한 소년에게 말하십시오. 너는 항상 부주의하고 큰 뜻이 없는 척하지만 사실은 생각이 아주 많아. 단지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야. 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어. 이 말들이 터져 나올 때 상대방은 거의 눈물을 흘리며 감탄할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알아?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이미 그들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남자라는 이유로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체면, 자만심 때문에 몸을 낮출 줄 모른다면 결국 당신은 쓰라린 실패를 맛볼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여자라는 이유로 사회의 보호를 기대하고 그로 인해 성장과 강인함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국 당신은 사회에 가차없이 삼켜질 것입니다. 때때로 돌이켜보면 인간은 참으로 가련합니다. 우리는 밤을 새우고 무거운 압박을 짊어지며 가장 복잡한 환경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질병이라는 재앙이 닥쳐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탐내지 마십시오. 일단 사람이 탐욕스러워지면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 건강을 희생해야만 합니다. 끝없는 탐욕 뒤에는 무한한 고갈이 따릅니다. 단기간에는 당신의 몸에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나타날 때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가져다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피드백을 주시고 공유하여 선한 뜻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공덕이 무량합니다. 자신을 위해 복의 씨앗을 하나 심으십시오.